네, 현재 시장 상황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낙폭이 좀 만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관의 매도도 줄었는데 개인 쪽에서의 매도가 늘어난 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현재 1,61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계속 매도 물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현재 다시 1% 외의 하락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시장의 변화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야 될 이슈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명확한 수혜 피해주로 나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지수는 계속 변하고 있는지 저는 좀 그게 의아해요. 뭐가 지수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사실 저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대선 직전에 이제 해리스가 좀 앞서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지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볼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지만 지금 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화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자금이 뭐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피해 섹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산업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히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가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좀 그렇게 하시기 어렵겠지만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까부터 계속 시청자분들이 이수페타시스를 언급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봉 흐름을 보시면 갑자기 오후에 시세가 급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저 타이밍이었는데요. 현 구간에도 9에서 10%의 급등 나타나면서 모처럼 그간 하락했던 고리를 끊어내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인지 저희가 이슈 추적 끝나고 바로 마감 모음집 시간에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슈,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이야기 오늘 왜 하락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선주 보겠습니다. 왜 오르는지는 다들 아시죠? 현대임스 아직까지 상한가 안착되어 있었습니다. 13,390원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19.78% 크게 오르며 33,350원, HD현대중공업은 15% 급등 나타내고 있어요. 약간의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오전에 보였던 그 상승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트럼프 당선인의 파워 덕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한국과 이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콕 집어서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데 마침 판은 깔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것 외에도 지금 조선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LNG라던가 LPG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야에 있어서 운반선 건조 능력이 탁월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우리 전기차보다는 화학을 좋아하죠. 그리고 오일머니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유조선의 수요 증가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의 지금 갈등 대결 구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미군 함정들의 MRO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을 증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뒤처져 있던 미국은 잘하는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코멘트도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일단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관세가 올라갑니다. 보편 관세 파장으로 인해서 교역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물동량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은 배가 조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소할 가능이 있고 또 환경 정책이 후퇴되면서 친환경 선박 건조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뛰어났는데 굳이 필요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요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조선이 가장 화려한 포문을 열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조선 시장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사실이 맞나요? 네, 일단 미국은 조선 시장에서 그렇게 큰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조선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요 함정 쪽에 대한 육성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조선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과거의 화석연료 쪽에 대한 모멘텀들, LNG나 LP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LNG 생산이나 LPG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어쨌든 선박에 태워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업 중에서 조선업황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MRO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방송 계속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7월달과 8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9월달부터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어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육성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기업, 중국에 있는 기업과 중국의 정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반면에 9월달과 10월달에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를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제가 그동안 좀 걱정했었던 것을 이제는 좀 접어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부터 좀 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조선주들에 대한 주가 방향이라던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오전에 보였던 힘이 지금까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힘의 강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수급을 먼저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대임스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흐름 보면 외국인이 나홀로 알게 모르게 샀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삼성중공업도 찾아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연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량의 매수입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을 점치고 조선주를 미리 담았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있죠. 있는데 지금 현대힘스를 제가 지금 막 찾아봤는데 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 비중이 1%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현대힘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선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쪽을 견제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서 가끔씩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LNG 연료선이라는 게 있고요. LNG 운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LNG 운반선은 탱크에다가 실어서 운반을 하는 것이고요. LNG 추진선은 LNG 연료 추진선은 LNG 엔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LNG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운반을 하는 배가 있고요. 그걸 엔진으로 쓰는 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8월 29일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한국의 조선사 최초로 미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뉴스를 다뤄보면서 조선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가네요. 그리고 이 뉴스는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호재입니까? 라는 걸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MRO 쪽, 그러니까 해군에 증강을 해야 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그리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조선주 내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서 제가 혹시나 너무나 기대만 하는 걸까 봐 단점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긴 했는데 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동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해상 물동량이 감소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조선 업황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점도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장점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MRO 쪽과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너지 변경,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방산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MRO 시장이 20조 규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수주를 따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13년 만에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흑자 전환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저는 우상향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되던 안 되던 간에 국제해사기구라는 그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탈탄소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향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준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중국을 견제를 좀 덜한다라고 하더라도 엔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한화엔진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 이 한화엔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STX 엔진입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선과 그리고 방산 쪽을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 STX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대입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과 방산 쪽에 대해서 동시소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큰 기업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되고요. 작은 기업 중에서는 STX 엔진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MRO와 관련해선 하나오션 보시고요. 그리고 STX 엔진도 같이 눈여겨보자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코스닥에서 유독 많이 밀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 구간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기도 하고 CDMO 수혜주기도 한데 오히려 2%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밀립니다. 코스닥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1.28% 내림세. 휴젤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급락하고 있어요. 10% 가까운 급락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알테오젠도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밀릴까를 한번 봤어요. 저는 미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바이오만큼은 성역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 트럼프 충격파에 코스닥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일까?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 7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고요. 단기간일 수는 있지만 1,42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의 이탈로 특히나 코스닥의 이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레드웨이브로 인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세부가 따른 비용 전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공급망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교체 비용도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비용단의 증가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면서 타국 금리 상승 압력 요인도 높아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주에겐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추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 왜 밀리는 겁니까?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정책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추후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원래는 11월 달에도 진행이 되고 12월 달에도 되고 2025년도에도 몇 차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성장주들이 어제 오늘 좀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오늘 제가 딱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해요.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지금은 그래도 아랫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히 꺾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이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정치적인 부분과 완전히 떼어내서 나는 지금 고용이 안정이 되고 고용은 살짝 불안정했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금리 인하를 지속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어제 오늘 나왔었던 이 성장주에 대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제약바이오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투심이 위축된 거는 금리의 영향 때문이다. 그럼 그 안에서 트럼프 정권 하에 국내 바이오 업계들은 수혜인지 피해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냐 트럼프냐 그 어느 후보에도 바이오는 큰 피해주로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CDMO? 지금 CDMO를 네.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CDMO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만 띄워볼게요.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제가 오랜만에 좀 띄워봤는데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저때 당시가 트럼프 1기 시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시기 때에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오리지널 약품을 비슷하게 만든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이라고 해서 복제약이 있습니다. 또 화학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CDMO가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지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많이 밀렸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역시나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네. 지금 달러가 1,42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1,400원에서 1,42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꺾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달러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 성장주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구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 바이오 보안법도 이제는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고, 뭐 연말에는 빅딜이 많은 시기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오전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밑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요 구간에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매수해 본다면, 최근에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계속 입을 모아 이야기하신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오늘 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저 이제 종목을 사실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게 더 네. 좋을 수가 있는데, 전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을 몇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동아ST가 있습니다. 이 동아ST라는 기업은 뭐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는데, 동아ST 같은 경우는 치매 쪽과 비만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가 ST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ST팜 같은 경우는 CDMO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굉장히 빵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 중에서 ST젠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CDMO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인데, 유럽과 미국에서 요 생산 설비 시설에 대한 실사를 맞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소시홀딩스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반적으로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동아소시홀딩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도 덧붙여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추적해봤어요. 조선바이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재규 본부장의 도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